4년 전 정부는 가덕도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투기자금 유입을 막는 일종의 그물망이었지만 그리 촘촘하진 않았습니다. 보상자 명단에서 수상한 거래가 속속 포착된 것. 2023년 토지 거래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1201제곱미터 360평 남짓한 땅을 무려 14명이 나눠 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찾다 보니까 서울, 경기도 인천 14명이서 땅을 샀는데 23년도 경매관계네. 근데 이게 특별법 이후에는 거래 제한으로 다 묶였잖아요. 경매는 아무 상관없어요. 토지 거래가 뭐 경매가 제일 수월해요. 이 땅 아는 사람들 저리 산다. 개발사업지의 경매 처분으로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는 경매를 배우는 사람들끼리 공동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이 작은 거를 여러 명이 투자했을 때에는 토지 보상을 노리고 경매에 응해서 낙찰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였지만 경매라는 규제 허점에 손쉽게 뚫린 겁니다. 감정평가가 진행되기 1년 전에 이루어진 의문의 거래. 2023년 5월과 7월 27 청년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인근의 땅을 잇따라 사들였습니다. 그 규모는 1707제곱미터, 약 500평. 우리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거래 가격은 10억 780만 원에 달했는데 대부분을 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금리가 연 3%라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해도 250여만 원. 20대 청년이 소위 영끌 투자로 가덕도 땅을 사들인 이유는 뭘까?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다 투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약관의 청년이 내린 투자 결정으로 보기엔 매입 시점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첫 토지 매입 이후 2달 만에 추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첫 토지 거래 불과 석 달 전 2030년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기 착공, 적기 개항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조기 개항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겠다며 개항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6년이나 앞당긴 것. 조기 개항 로드맵 발표 직후 영끌 대출로 가덕도 땅을 산 셈인데 두 차례 이루어진 땅 매매 모두 감정평가 착수 1년여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나 절묘했던 타이밍. 20대 청년은 어떻게 이런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걸까? 문제의 토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한동안 관리하지 않은 듯 자풀이 뒤덮여 농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 땅 주인인 20대 청년에게 연락을 시도해 봤습니다. 저 어쨌든 아버지가 다 관리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명의만 빌려놓은 거지 저는 뭐 다른 건 없거든요. 거래가 이제 1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신용이 좋으셔가지고 대출이 많이 된 걸까요? 그렇겠죠. 뭐 안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겠죠. 아, 잘 몰라서 아버지하고 통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명의만 빌려줬을 뿐 아버지가 내린 투자 결정이라는 것. 그의 아버지를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우연찮게 그쪽에서 이제 지인을 만나게 됐는데 경매 직전이래 경매. 이제 신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락이 와서 원래 알고 계시던 사이였던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알고 있던 게 아니고 지인으로 소개를 받았죠. 지인으로부터 투자 정보를 받았을 뿐이라는 건데 그는 왜 아들 명의까지 동원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막차를 타려 했던 걸까? 펜션 내지는 뭐 나름대로 우리가 휴식 공간을 좀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해서 뭐 가족 별장식으로라든지 그 신공항 얘기가 있었을
없을 때 들어가신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얼떨결에 그걸 구매를 한 거죠. 뭐 누구 말도 용돈벌이나 할 수 있는데 그거 받아봐야 보상금 배정해봐야 그 얼마나 오겠어요. 그거 솔직히 말해서. 가덕도 인근 부동산 업자의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내가 이 토지 수용에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네. 내가 10원을 샀잖아요. 네. 보상이 8원 주겠습니까? 10원 주겠습니까? 그걸 알고 사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수비를 보면 돼요. 이거 300 사면은 이 100만 원 내가 보상을 받을 걸 이 300 샀으면 이게 보상이 나올 때는 보상 그 책정할 때는 이 감정위원들이라는 그 위원들이 보고 이 300 가능하냐 말이야. 안 가도 300 샀으면 300 이하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가족 명의를 빌린 단순 대리 구매였을까? 아니면 법의 허점을 노린 조직적인 투기 시도였을까?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약칭 법률이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는 아버지이고 아들의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매수했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이제 무효가 되고 근데 이제 무효가 되는 거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적인 소송이 벌어지면서 무효 여부가 다퉈지게 됩니다. 가덕도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 보상자 가운데는 묘자리 용도 토지를 대량 매입한 경우도 여럿 있었습니다.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대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해당 토지엔 묘지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묘자리를 사들인 까닭은 뭘까? 투자 물건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묘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묘지는 그 면적 토지만큼은 보상을 받고 나머지 그 연고 묘이든 무연고 묘든 간에 그 묘지 이장비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석이나 비석이 있다면 상석이나 비석도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비용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묘지를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묘지와 카페 그리고 신축 건물까지 보상을 앞둔 치밀한 투자 움직임에 오랫동안 가덕도를 지켜온 원주민들의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투기장을 만들고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드는 게 우리나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떠나는 사람과 남고자 하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갈등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파괴가 이래 국가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